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조금 갑갑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금메달을 5개를 따냈습니다. 5개를 따내서 92개 가운데 우리가 이제 7위를 차지했는데, 그때 금메달 5개 가운데 임효준 선수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죠. 최민정 선수도 이제 1500m 쇼트트랙 금메달 따냈는데, 근데 임효준 선수가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냈습니다만 2019년에 진천 선수촌에서 대표 선수 훈련하다가 후배 선수의 이 바지를 내린 바람에 추행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선수가 1년간 자격 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 선수가 징계를 받으니까 2020년에 귀화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참.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귀화를 하게 되면 전 국가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3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걸 아마 임효준 선수가 몰랐던 것 같아요. 1년 징계를 받으니까 자기가 이젠 어렵구나, 빨리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겠다는 가지고 귀화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발목이 돼가지고 결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하지 못하고요. 일단 중국으로 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대표 선수가 됐어요. 9명 가운데 1명이 됐어요. 임효준 선수는 세계적인 쇼트트랙 선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2011년 우리나라 선수가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도자는 어떻게 선수들을 기술적인 테크닉만 지도할 게 아니라 인성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배구의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감독하다가 또 진천 국가대표 촌장을 지냈던 신치용 촌장을 전할,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청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 요즘 그냥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신청 감독은 국가대표 이 선수촌장을 하셨잖아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작년 8월에 네. 도쿄 끝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예. 그렇게 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장을 하셨고, 그전에 사실 삼성화재 남자 배구 감독하셨고 국가대표 감독도 했고, 사실 배구 팬들이 지금도 사실 신청 감독의 명성은 대단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했잖아요. 린샤오 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달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을 월드컵 대회부터 이 중국 국적으로 출전하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의 잘못이죠. 그게 제가 선수촌장 할 때 선수촌 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그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공정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도 쇼트트랙 지도자분을 오시라 해서 이게 이리 할 일이 아니다. 그때 신청 감독이 제가 선수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결국 임효준이를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그리 만든 거나 비슷하죠. 저는 거리 보고요.
그게 그리 가야 될 일이 아닌데 정말 참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들이 많고 뭐 엘리트 스포츠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비정상적으로 일이 흐르도록 이 옆에서 만든 분들이 많죠. 물론 잘 못했죠. 잘 예. 못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번지길래 제가 지도자를 오시라 해서 이거는 이리 갈 일이 아니다. 네네네.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예예예. 했는데 그게 뭐 옆에서 좀 이상하게 유도하는 분들이 있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까지지 그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예. 참 저는 그때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뭐 얼마 전에도 어떤 자리에서 이명준이가 중국 태극기 중국 저 국기를 달고 탄다는 게 지금 이해가 되네. 나 참 창피하다 그때 선총장으로서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고 그건 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참 제가 보기엔 저는 뭐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만은 저도 51년 동안 체육기자 하면서 그거 충분히 그 이명준 선수가 장난삼아 이거 한 건데 그걸 추행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수행이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때는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그런 부분은 참 이해 못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체육이 뭐 이상한 옆에 사람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뭐 좀 그런 게 지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렇죠. 보호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뭐 저 같은 사람 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 우리 신치용 감독이야말로 우리나라 남자 배구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 정말 배구 팬들은 뭐 신치용 감독 너무 잘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추행으로 이거를 아주 1년간 자격 정지를 주고 이명준 선수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뭐 경고하고 이놈 한번 하고 말아야 될 일이죠.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자격 정지 1년이고 중국으로 가게 만들고 참 하여튼 안타까운 일로 생각을 하고 그때 선수단장으로서 참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한 그 신청 감독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감독은 2019년 그 6월에 진천 선수촌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직접 이 촌장으로 보셨고 또 그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명준 선수가 소송 걸어서 이기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결국 그렇죠.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명준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쇼트트랙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뭐 본인도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게 뭐 고의적으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성추행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뭐 여기서 내가 뭘 믿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죠. 참 이걸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 드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바로 조금씩 일이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지도자나 선수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옆에 사람들한테 휘둘리 가지고 어려움 겪는 게 많거든요. 그러게 많죠. 그런 거를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일이 뭐 촌장도 했지만은 선배로서 이리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사실은 우리가 2020 물론 작년에 도쿄올림픽 32회가 끝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적이 금메달이 6개밖에 없었잖아요. 6개. 6, 4, 10입니다.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는 205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16위에 그쳤습니다. 그때 진천 선수촌을 8개월 동안 문을 닫았지 않았습니까? 선수촌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을 했죠. 해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선수촌장이 뭐 훈련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패스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은 야 이거 기회고 올림픽이란 게 저 선수한테는 큰 기회인데 그럼요. 평생. 정말 그럼요.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투기 종목은 초내 훈련보다는 촌내에서 그렇죠. 힘든 걸 겪으면서 해야지 그 경기 때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고 그래 했는데도 참 그 선수들 탓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그때 어떤 뭐 선수들 교육을 시킨답시고 네. 선수 여러분 국위 선양이 체육인 현장에서 빠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참 그렇죠. 한심한 사람들이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건 뭐 전 체육교장 하면서 분명히 예, 그래 성적 빠졌죠. 지상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빠졌는데 예. 그 체육인 현장에 그게 빠졌습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선수 여러분 가서 국위 선양을 위해서 뭐 죽자 살자 아니 뭐 저 경기 거리 안 해도 됩니다. 잘 즐기고 오십시오. 그 말이었거든요. 참. 그 한심한 얘기죠. 예. 아니 국위 선양을 안 하려면 국가대표 선수들을 왜 미기 주고 재화 주고 뭐 월급 주고 세금으로 합니까? 예. 그리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렇게 그런 게 전체적으로 스포츠 흐름의 맥락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결코 신청 감독이 뭐 진보니 보수니 그게 아닙니다. 절대 신청 감독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사실이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런 관계 없습니다. 예, 저도 체육만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거죠. 예. 저도 아니 진천 선수촌은 그 외국어는 아직 격리돼 있고 코로나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 없는데 8개월 동안 문을 걸어 잠갔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아주 잘못된 거기 때문에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이 영향이 지금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파리 올림픽의 영향이 있죠. 지금 우리 엘리트 스포츠가 상당히 위기의 그 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 선수들의 우선 훈련이나 경기에 대한 가치관도 그러고 네. 그런 게 저 옆에서 주위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고 옆에서 또 흔드는 것도 많고요. 진짜 말도 알게 흔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뭐 이게 그런 것들이 좀 다소 개선이 되겠죠. 지금 돼 가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조금 이리 안정화되면서 선수들의 어떤 국가대표로서의 또 자기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기고 하면은 뭐 조금 상승곡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만 지금은 하여튼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니 6개 금메달 가운데 4개가 바로 양궁 아닙니까? 양궁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태권도, 유도 레슨이 메달을 못 딴 게 연습 상대가 있어야 뭘 하죠? 유도, 레슬링, 태권도에서 메달이 하나도 뭐 투기 종목이나 어쨌든 그런 데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는 왜 안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가 문제였다는 게 답이 있죠. 뭐 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임효준 선수가 이제 그 중국 대표 선수로 이달부터 이제 중국 국기를 달고 또 동료, 후배, 선배와 그 쇼트트랙에서 겨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만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상하게 되면은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신청 감독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혹시 오해를 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결코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IOC 헌장에도 이제 국제올림픽 헌장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현수 선수의 말씀드리면은 안현수 선수는 2006년 토요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냅니다. 근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가지 못했어요. 왜 못 갔냐? 부상인에서 국가대표 선발에 빠졌습니다. 못 갔어요. 그리고 2011년 국가대표 선수에 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란 말이죠. 근데 러시아에서 그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그 소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종합 우승을 거둬야 되겠고, 그다음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안현수 선수를 갖다가 설득을 시켜서 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것이지, 무슨 뭐 빙상인들이 이 신촌 감독 모양으로 지금 이 이묘준 선수와는 완전히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2011년에 결국은 그 러시아로 이제 귀화해서 소치 동계올림픽 때 그 금메달을 3개, 동메달을 1개 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는 선수는 안현수 선수입니다.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예요. 그리고 2022 금년 2월 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는 중국 코치로 했고, 이 이묘준 선수는 트레이너로 이렇게 이제 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스포츠가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임효준 선수가 오는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월드컵 쇼트트랙 대회에는 중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됐다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